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나를 넘어서는 힘,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 이런 부제가 있고요. 부제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자기계발서입니다. 우선 카테고리는 자기계발서고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이 저자가 표현하기로는 학습 방법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자는 이런 쪽 잠재력이나 자기계발 이런 쪽의 전문가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분야의 어떤 학자라거나 교수님이라거나 교수님이나 의학 박사라거나 이런 종류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그 학문으로서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자기계발서 중에는 사실 그렇게 조금 이론서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딱딱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그러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전문가긴 한데, 짐 퀵이라는 이 저자는, 하지만 100% 자기 경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었고,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들을 쓴 책이기 때문에 책이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어릴 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감추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저자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조차도 뇌가 고장난 아이다 이렇게 부르는 정도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또래에 비해서 글씨도 읽을 수 없고 책도 못 읽는 정도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크게 뇌를 다쳐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으로 뇌 손상이 꽤 심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크게 머리를 다치는 일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조금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축돼 있고,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글씨도 잘 못 읽고 단어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항상 위축되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그 자기 비하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그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굉장히 좋은 멘토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앞쪽에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 자체도 재밌고요. 근데 그러면서 친구의 아버지부터 해서 막 이제 자기를 일깨워주는 멘토들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에 저자가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자신이 마인드셋을 한계를 가지고 규정 지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 이상 갈 수 없지만, 하지만 반대로 마인드셋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잡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본인 저자의 표현으로는 뇌 업그레이드,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용 범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꼭 공부라는, 학생이 하는 공부, 학업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본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본인의 학습 능력과 그 감춰졌던 힘들을 이끌어내주는, 네, 그런 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전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토대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읽기도 좋고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실천 방안들, 이런 디테일한 팁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면서 따라하면 그런 본인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학습 능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업무적인 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스포츠나 뭐 어떤 분야에든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쪽에 머릿말 부분하고 앞쪽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그 앞쪽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의 어린 시절에 머리를 다친 이야기부터 어떻게 자신감을 잃었다가 어떻게 멘토를 만나고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안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몰입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 짐 퀵 지음. 비즈니스 북스. 들어가며 누구나 한계를 넘어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소원 들어주기일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지니이고 당신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 배움과 관련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장 배우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평생 소원 들어주기에 맘먹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 방법의 학습이다. 더 영리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법을 알면 모든 것에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언어, 수학, 음악, 운동, 마케팅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이 책에서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당신을 정말로 높이 평가하며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은 현재의 조건과 제약을 그냥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소수다. 다시 말해, 당신은 기꺼이 모험에 나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모험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내고 실현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의 초능력을 열어줄 키 메이커를 잡아라. 당신이 어떤 인생 여정을 거쳐 이 책을 접하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추측하건대 그 여정에서 타인이나 자신이 부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독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또는 이를 완수하는 끈기나 목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여러 한계를 스스로 지우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자고 말하는 책이다. 부모, 프로그래밍, 미디어, 마케팅이 하는 거짓말과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가수면 상태를 끝내자고 말이다. 그들은 우리가 부족하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거나 실행하거나 소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공헌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동안 꿈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런 믿음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제약할 수는 없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 지능, 집중력이 있다.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25년이 넘게 다양한 연령대, 국적, 인종, 지위, 교육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러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도전에 직면했든 누구에게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이나 배경, 교육, 성별,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물론 그렇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을 내던질 것이다. 영웅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선택뿐이다. 나는 종종 슈퍼히어로와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나는 슈퍼히어로 광이다. 어린 시절 뇌 손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며 만화책과 영화에서 탈출구를 찾고 영감을 얻곤 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와 영화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오즈의 마법사, 스타워즈, 해리포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헝거게임, 로키, 반지의 제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매트릭스 등 모든 모험물에는 조시프 캠벨이 말한 고전적인 플롯이 등장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방금 언급한 영화나 책을 생각해보자. 모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해리포터처럼 처음에는 평범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모험에 나서라는 부름을 받는다. 물론 주인공은 선택할 수 있다. 부름을 무시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익숙한 세상에 머물거나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는 것처럼 부름에 응하는 것이다. 부름에 응한 주인공은 모험을 시작하며 베스트 키드 2의 미야기 사범 같은 인도자 또는 멘토를 만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기술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시련에 맞선다. 그 후 캔자스로 돌아온 도로시처럼 평범한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은 모험에서 발견한 보물, 감정, 힘, 명확성, 지혜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런 영웅의 여정은 당신의 개인적 이야기에 힘과 목적을 부여하는 완벽한 구조다. 이 책의 슈퍼히어로는 당신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무한한 자원은 바로 인간의 잠재력이다. 다른 자원들은 대부분 유한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궁극의 초능력으로서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 사고, 추론, 학습 능력은 무제한이다. 그럼에도 가장 활용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잠재력 우물은 날마다 길어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생에 접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그곳에 끌어안힌 한계에서 해방되어 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평범한 세계에서 비범한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특별함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 특별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당신은 이 책에서 스스로 한계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떨쳐버릴 방법들을 습득할 것이다. 뇌의 제약을 없앨 방법, 추진력의 제약을 없앨 방법도 배울 것이다. 기억과 몰입, 습관의 한계를 없앨 방법도 배운다. 이 책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한 당신의 멘토가 되어 당신의 정신과 동기, 학습 방법을 찾아나가게 해줄 것이다. 이 방법들을 터득하는 순간 당신의 한계는 사라진다. 자, 이제 문 앞에 선 당신은 문 뒤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자. 제1부.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1장. 슈퍼히어로 이전의 삶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나는 정말 바보야. 이해가 안 돼. 너무 멍청해서 공부를 못하겠어. 어릴 적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느리고 멍청하다고.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하는 건 고사하고 글을 읽는 법조차 못 배울 거라고 되뇌지 않고 넘어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영화 리미트리스처럼 내 뇌를 급속 충전시켜 단번에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알약이 존재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을 먹었을 것이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면 내가 이런 책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을 것이다. 그때는 책을 쓰는 건 고사하고 책을 읽기만 해도 깜짝 놀랐을 만큼 공부를 못했다. 사실은 유치원 때 겪은 사건 하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수업 도중에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 밖을 내다보고는 소방차가 보인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슈퍼히어로의 마음을 뺏겼던 나는 특히 흥분했다. 소방관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슈퍼히어로의 가장 근접한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나는 창밖의 소방차를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서자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도 달려가 의자를 끌고 와서 창틀 아래에 설치된 철제 라디에이터 옆에 놓았다. 그러고선 의자에 올라가 소방관을 봤다. 정말 흥미로웠다. 불이나 그 어떤 재난에도 끄떡 없을 듯한 제복을 입은 용감한 영웅들의 활약을 나는 입을 해 벌리고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내가 올라선 의자의 아래를 움켜잡았다. 그 바람에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받았다. 치료 후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나의 뇌 손상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내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다. 활기차고 자신만만하고 호기심 많았던 아이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의가 몹시 산만해졌고 기억력도 엉망이었다. 그런 내게 학교 생활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선생님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는 척 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읽기를 배웠지만 나는 글자를 해독할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가? 그 시간이 내게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초조하게 앉아 있다가 차례가 오면 일어나 책을 들여다보지만 한 단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3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었다. 만화책에서 만나본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책 읽기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 책에는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지만 만화는 달랐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기다릴 수 없이 길을 쓰고 읽기를 배웠다. 밤늦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 불빛에 만화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은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중 가장 좋아했던 슈퍼히어로는 엑스맨이었다.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기이한 생김새로 오해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돌연변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다. 초능력은 없었지만 나도 그랬다. 엑스맨도 따돌림을 당했고 나도 그랬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했다. 당시 우리 집은 뉴욕시 근교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만화책에서 자비의 교수의 영재 학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몹시 흥분했다. 9살이었던 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서 주말이면 자전거로 동네를 돌며 자비의 학교를 찾곤 했다. 정말로 그곳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학교를 발견한다면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곳, 남들과 달라도 안전한 곳,
나의 초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뇌가 고장난 소년이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삶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함께 살면서 나를 키우다시피 한 할머니가 중증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과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할머니를 거듭거듭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학습 장애와 더불어 할머니는 내가 뇌 건강과 훈련에 그토록 열정을 갖게 된 이유였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도 나를 열등한 아이로 취급했다. 어느 날 내가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자 선생님이 답답한 나머지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상처받았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이면 그 누군가나 무언가의 한계도 정해진다. 따라서 어른으로서 말을 내뱉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곧바로 아이의 내면의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끙끙대거나 쪽지 시험 점수가 나쁘거나 체육 시간에 팀에 뽑히지 못하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질 때마다 내 뇌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어떻게 내가 남들처럼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겠는가? 나는 고장난 아이였다. 내 머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을 때도 기울인 노력만큼 성적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집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가까스로 다음 학년에는 올라갔지만 학교 생활을 잘 해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학업이 우수했던 몇몇 친구들의 도움으로 수학은 어느 정도 했지만 영어, 읽기, 외국어, 음악 같은 과목은 엉망이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과목에서 낙제할 위험에 처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낙제를 면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나와 부모님을 불렀고 별도의 과제를 해오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과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두 천재의 생애와 업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보고서를 잘 작성해 오면 낙제를 면하도록 점수를 주겠다고 했다. 엄청난 기회였다. 출발부터 힘들었던 고등학교 생활의 재설정 버튼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최고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다. 나는 방과 후 몇 시간씩 도서관에 가서 두 천재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흥미롭게도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도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글을 여럿 접하게 되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최종 보고서를 타이핑했다.
내가 완성한 보고서가 너무 자랑스러워 문구점에서 바인딩까지 해왔다. 이 보고서는 내게 일종의 성명서였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알릴 방법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 아침, 책가방에 보고서를 넣으면서 선생님이 보일 반응을 떠올리며 신이 났다. 수업이 끝나면 제출할 계획이었기에 도저히 수업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노력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내가 보고서를 내밀었을 때 선생님이 지을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런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커브볼이 들어왔다. 수업 시간 중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은 일찍 수업을 끝내고는 깜짝 발표가 있다고 했다. 내가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그부들 앞에서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나는 수업 시간에 이름이 불리지 않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뇌가 고장난 학생이 내놓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수줍어하는 정도를 넘어 시선을 받는 것조차 싫어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죽을 만큼 두려웠다. 과장이 아니라 그 순간 내 몸에 심장 모니터를 연결했다면 기계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숨조차 제대로 내쉴 수 없었다. 반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앞에 서서 내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라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그 말만 뱉었다. 선생님은 좀 전에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끝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교실에서 나간 후 쓰레기통에 보고서를 버렸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존심도 함께.